지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프랑스 소설의 한 문장을 곱씹고 있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는다. 묘하게도 오늘따라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지수야, 지금 뭐 해? 번역 작업 중이에요, 어머니. 아, 그래. 그럼 잠깐만 손 떼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지? 민경이가 승진했대. 축하 자리 좀 마련하려고. 지수는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원고를 내려다봤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마감이 있어서요. 주말에 따로 축하 자리 마련하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지수야, 집에서 일하는 게 뭐 그렇게 바쁘니? 노트북 하나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가족 일이 우선이지. 진우한테 말할까? 결국 지수는 오후 5시에 시댁으로 향했다. 손에는 급히 사온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원고는 한 페이지도 진척되지 못했다. 시댁 거실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경은 소파 한가운데 앉아 승진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진우는 현관에서 지수를 맞이하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다. 언니 왔네. 과일은 부엌에 놓고 음식 좀 내야죠. 상 차리는 거 도와주고. 민경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음식을 준비해 두었고 지수는 익숙하게 접시를 나르기 시작했다. 지수야, 김치는 작은 접시에 담아. 저번에 큰 접시에 담았더니 보기 안 좋더라. 네, 어머니. 참, 저기 냉장고에 있는 나물도 꺼내서 담아줘. 아, 그리고 숟가락은 6개. 민경이 친구 한 명 더 온대. 지수는 묵묵히 움직였다. 이미 몇 년간의 훈련으로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고 빈 그릇을 치우는 일. 그 사이 거실에서는 민경의 승진 축하 건배가 이어졌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그 어려운 팀장 자리를 이렇게 빨리 따내다니.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했잖아. 주말도 없이 일했다고. 민경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다. 주말도 없이 일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수 역시 주말도 없이 일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로 인정받지 못했다. 집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건 일이 아니라 취미쯤으로 여겨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대단해. 민경이는 커리어 우먼이고 진우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참 자랑스러워. 지수도 일하잖아요, 아버지.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번영. 그거야 뭐 집에서 편하게 하는 거잖아. 출퇴근도 없고. 지수는 웃음을 지었다. 익숙한 반응이었다. 설명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마감 압박,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필요성. 그 모든 것은 집에서 편하게 하는 일로 축소되었다. 그나저나 지수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지? 우리 집 대청소 좀 해야 하는데 와서 도와줄 수 있어? 시어머니의 물음에 지수는 달력을 떠올렸다. 다음 주 토요일은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일이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네, 어머니.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셨지?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괜찮아. 익숙해. 엄마한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내 일도 중요하다고.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달라지지 않아.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수는 알고 있었다. 진우는 선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선함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유리벽처럼 투명하지만 단단한 그들 가족만의 경계선. 지수는 언제나 그 벽 바깥에 서 있었다.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켜니 클라이언트의 독촉 메일이 3통이나 와 있었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는다. 그 문장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번역을 이어갔다. 8월의 끝자락,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저녁이었다. 지수는 새로 맡은 영문학 에세이 번역에 몰두하고 있었다.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었다. 저자 특유의 비유적 표현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퇴근했다. 왔어? 응.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 밥 데워 먹으면 돼. 진우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지수에게 말을 건넸다. 참, 이번 추석 말인데. 지수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응, 추석. 준비할 거 리스트 만들어야겠다. 올해는 뭐 해드릴까? 아, 그게. 진우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부모님이랑 누나네 가족이랑 제주도 골프 여행 가기로 했어. 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봤다. 뭐? 제주도 골프 리조트 예약했대. 추석 연휴 내내. 부모님이 가족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 그럼 나는? 진우는 시선을 피했다. TV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지난주에 그랬잖아. 추석 전에 마감이 2개나 있다고. 바빠 죽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은 집에서 일하면서 이번 제사상만 좀 차려줘.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농담 아니야. 부모님 말씀이 당신이 어차피 일 때문에 못 간다니까 집에서 제사나 잘 지내달라고. 그리고 누나네 시댁 어른들도 인사 오신대. 음식 넉넉히 좀 해줘. 잠깐만. 지수는 노트북을 덮었다. 내가 언제 못 간다고 했어? 내가 내 일정을 물어보기나 했어? 물어볼 것도 없잖아. 당신 마감 있다며. 마감은 추석 일주일 전이야. 연휴 때는 시간 있어. 진우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이미 다 예약했는데요. 항공권에 숙소까지. 내 표는 없어. 처음부터 나를 뺀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우는 말끝을 흐렸다. 엄마가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만 가면 좋겠다고 하셔서. 당신 골프 안 치잖아. 지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골프를 안 쳐서 가족여행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한 번쯤은 시라는 배려일 수도 있잖아. 배려.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혼자 제사 지내라는 게 배려야?
그것도 신우이네 시댁 어른들까지 대접하면서 목소리 좀 낮춰. 그리고 제사도 요즘 간소화하잖아. 몇 가지만 차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진우는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러 온 것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민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올케 나야 잘 지내지? 응, 언니. 무슨 일이야? 아, 별일 아니고 우리 복실이 있잖아, 강아지. 지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응, 추석 때 제주도 가는데 복실이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올케네 집에 맡겨도 될까? 사료랑 간식은 다 챙겨줄게. 언니, 나도 일이 있어서. 에이, 괜찮아. 올케는 어차피 집에 있을 거잖아. 민경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제주도는 못 간다며. 집에서 일하면서 복실이 좀 봐줘. 산책은 하루에 2번만 시키면 돼. 어렵지 않아. 언니, 내가 제사도 지내야 하고. 야, 맞다. 제사 음식 준비할 때 복실이 얼씬 못하게 해야 해. 얘가 음식 냄새 맡으면 난리 나거든. 참고로 복실이는 닭고기 알레르기 있으니까 조심해. 민경은 지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 리스트 엄마한테 받았지? 누나네 시댁 어른들 오시니까 평소보다 푸짐하게 해야 해. 특히 저는 5가지는 해야 하고 나물도 여러 가지로. 우리 시어머니가 음식 보시는 눈이 까다로우셔서 올케가 잘 해줄 거라고 내가 장담했어. 언니, 야, 그리고 집 청소도 좀 해둬. 명절이잖아. 우리 추석 끝나고 바로 내려갈 거니까 그때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 올케 부탁해. 그럼 나 바빠서 끊을게.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지수야, 제사 음식 준비 잘할 수 있겠니? 어머니, 사실 저는 민경이네 시어머님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서 말이야. 음식 가짓수도 맞춰야 하고 상차림도 격식에 맞게 해야 해. 내가 메모해서 보낼게. 장 볼 때 참고하고. 어머니, 제가 추석에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지수야, 우리도 1년에 한 번 쉬고 싶구나. 매년 명절마다 차례 지내고 음식 준비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여행 가기로 한 거야. 당신도 이해해줘. 그럼 저는요?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뭔 소리야. 당신도 가족이지. 근데 당신은 일 있다며? 그러니까 집 지키면서 제사나 잘 모셔달라는 거지. 이것도 가족으로서 역할 아니겠니?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한 컵 마셨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투명 인간 취급, 무시당한 일과 시간, 당연하게 요구되는 희생들. 지수는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다. 번역 작업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이었다. 더 이상은 안 돼. 첫 문장을 타이핑하는 지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진우가 거실로 나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제는 미안해. 내가 좀 배려가 없었나? 지수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정말
응. 생각해보니까 나도 추석 동안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겠더라. 오히려 잘 됐어. 진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래. 다행이다.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미안했어. 아니야.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걱정 말고. 진우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지수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제주도행 항공편 시간표가 떠 있었다. 출발 시각 추석 당일 오전 9시. 지수는 그 시간을 메모장에 적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시장에 나갔다. 큰 장바구니를 들고 과일 코너를 돌아다녔다. 사과, 배, 감 제사상에 올릴 과일들을 고르는 척했다. 주변 상인들이 말을 걸었다. 명절 제사 준비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많이요. 손님도 오시거든요. 지수는 과일 몇 개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하지만 그것은 눈속임일 뿐이었다. 시장을 나와 지수가 향한 곳은 백화점이었다.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지수는 평소 사고 싶었던 고급 와인과 치즈, 수입 과일을 골랐다. 그리고 6층 호텔 라운지 데스크로 향했다. 예약하신 고객님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예약하려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스파 패키지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운 좋으시네요. 막 한 분이 취소하셔서 자리가 났습니다. 3일 2박 프리미엄 스파 패키지 조식 포함입니다. 좋아요. 예약할게요. 성함이랑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자신의 정보를 적으며 물었다. 체크인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추석 당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 완벽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대형마트에 들렀다. 장바구니에는 강아지 사료, 배변 패드, 장난감이 담겼다. 민경의 강아지 복실이를 위한 물품이었다. 계산대를 지나며 지수는 애완동물 호텔 전단지를 집어들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가 퇴근하자 지수는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모습. 진우는 안심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야? 응. 미리 좀 해두려고. 명절 당일에는 바쁠 것 같아서.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진우는 지수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은 진우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수야, 제사 음식 준비 잘 되고 있니?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리스트대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고맙다. 민경이네 시어머님이 까다로우신 분이라 걱정했는데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 물론이죠. 좋은 여행 되세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메모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치밀하게 작성된 시간표가 적혀 있었다. 추석 당일 일정. 오전 9시 진우 가족 제주도 출발. 오전 11시 복실이 애완동물 호텔 체크인. 오후 12시 신우이 시댁 어른들 방문 예정 시간. 오후 2시 호텔 체크인. 지수는 그 일정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추석 이틀 전 민경이 복실이를 데리고 왔다. 옳게 고마워 복실이 잘 부탁해. 언니 걱정 마. 잘 돌볼게. 사료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산책은 오전 1번 저녁 1번. 그리고 절대 닭고기는 안 돼. 알레르기 있어.
알았어, 언니. 민경은 복실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우리 복실이 이모한테 얌전히 있어야 해. 알았지?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지낼 거야, 그렇지? 민경이 떠나고 지수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복실아. 너도 잠깐 다른 데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추석 전날 밤 진우는 캐리어를 싸며 신이 나 있었다. 내일 날씨 좋대. 골프 치기 딱 좋을 거야. 그래, 잘 됐네. 당신은 정말 괜찮아. 혼자 있어도. 응. 나는 일도 있고 복실이도 있잖아. 괜찮아. 진우는 지수를 껴안았다. 고마워. 다음번엔 우리 둘이 꼭 여행 가자. 그래. 지수는 진우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추석 당일 새벽 지수는 일찍 일어났다. 진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캐리어에는 호텔에서 입을 옷, 세면도구, 그리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이 담겼다. 오전 7시 진우가 일어났다. 벌써 일어났어? 응. 일찍 일어나서 청소 좀 하려고. 역시 그럼 나 공항 가야 해. 엄마 아빠랑 누나네 차 타고 갈 거야. 잘 다녀와. 진우는 지수에게 가볍게 키스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진우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7시 20분. 이제 시작이야. 지수는 복실이의 목줄을 챙겨 들었다. 애완동물 호텔로 향할 시간이었다. 집을 나서며 지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전 10시 지수는 애완동물 호텔에 복실이를 맡겼다. 3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명절 동안 여기 맡기시는 분들 많으세요. 잘 돌볼게요.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호텔 직원을 따라갔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다. 집에 혼자 두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손길을 받는 게 나았다. 호텔을 나온 지수는 집으로 향했다.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해 지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3년 동안 살았던 이 공간.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다. 항상 시댁의 연장선, 감시와 요구의 공간이었을 뿐. 지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며칠 전 사둔 과일들이 그대로 있었다. 최소한의 양만 샀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수는 그 과일들을 꺼내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았다. 그리고 옆에 메모지를 한 장 꺼냈다. 펜을 잡은 손이 잠시 멈췄다. 무엇을 써야 할까? 분노? 원망? 아니면 체념? 지수는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효도는 셀프, 제사는 배달 앱을 이용하세요. 저도 마감 대신 제 인생을 찾으러 갑니다. 마이너스 투명 인간이었던 며느리 올림. 메모를 다 쓰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지수는 그 메모지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대문 손잡이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다.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올 위치였다.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30분. 민경의 시댁 어른들이 도착하기 30분 전이었다. 지수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 주소를 말했다. 시내 중심가 그랜드 호텔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껐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이제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을 것이었다. 같은 시각 제주도 골프장. 푸른 잔디 위에서 진우는 드라이버 샷을 날렸다. 공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페어웨이 한가운데 떨어졌다. 오, 좋은데. 시아버지가 박수를 쳤다. 민경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오빠 실력 늘었네. 제주도 와서 치니까 기분이 다르네. 날씨도 좋고. 시어머니는 그늘 아래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우리 집사람들 고생 많았어.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느라. 이번엔 정말 잘 쉬는 것 같아. 그러게, 엄마. 역시 가끔은 이렇게 떠나는 게 좋아요. 민경의 남편이 퍼팅을 준비하며 물었다. 근데 올케는 괜찮으려나? 혼자 제사 준비하고.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을 거야. 지수가 알아서 잘할 걸. 원래 일 잘하잖아.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네. 뭐가 미안해. 지수도 집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제사만 지내면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편한 거지. 대화는 다시 골프 얘기로 이어졌다. 아무도 지수를 걱정하지 않았다. 오후 12시 정각. 민경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지순의 집 앞에 도착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다. 여기가 맞나? 네, 민경이가 이 주소 알려줬어요. 시아버지가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한 번 더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이상하네. 집에 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메모지를 발견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두 사람은 메모지를 읽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제사는 배달 앱을 이용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 떨렸다. 세상에 이런 무례한. 시아버지가 다시 초인종을 연타했다. 아무도 없는 건가? 이웃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나왔다.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아, 네. 여기 사는 며느리 있잖아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지수 씨요? 아까 캐리어 끌고 나가던데요. 여행 가시나 봐요. 여행? 이웃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전에 봤어요.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 혹시 제사 준비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까 분명히 나가시는 거 봤어요. 이웃이 들어가고 두 사람만 현관 앞에 남았다.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다. 민경이한테 전화해봐요. 제주도 골프장 18번 홀. 민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민경은 골프채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경아, 큰일 났어. 올케가 집을 비웠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 제사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문에 이상한 메모만 붙어 있어. 민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메모요? 뭐라고 써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메모 내용을 읽어줬다. 민경은 말문이 막혔다. 그럴 리가 올케가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올케한테 전화해봐. 민경은 황급히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두 번 더.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를 안 받아요. 이번엔 진우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오빠 올케가 집을 비웠대. 뭐? 진우도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니? 아빠, 지수가 연락이 안 돼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겠구나. 하지만 항공편이 항공권 다시 예매해. 오늘 중으로 갈 수 있는 표 알아봐. 골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휴대폰을 들고 항공편을 검색하고 지수에게 연신 전화를 거는 사람들. 하지만 지수의 전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 그랜드 호텔. 지수는 15층 스위트룸의 넓은 테라스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호텔에서 제공한 웰컴 샴페인이 놓여 있었다. 지수는 잔을 들어 햇살에 비춰보았다. 투명한 황금빛이 반짝였다. 건배.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 지수는 혼자 잔을 들어 올렸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3년 동안 쌓였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휴대폰은 침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전원도 꺼진 채로 지수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다.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못했던 소설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책장을 넘겼다. 이제 시작이었다. 지수는 호텔에서의 사흘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보냈다. 스파에서 몸의 긴장을 풀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천천히 식사를 즐겼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셋째 날 저녁 지수는 휴대폰 전원을 켰다. 순식간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진우 시어머니, 민경 모두 지수를 찾고 있었다. 지수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처음엔 걱정하는 내용이었다가 점차 화가 난 어조로 변했고 마지막에는 협박에 가까운 말들이었다. 진우 지수야, 어디야? 연락해. 진우 도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전화해. 진우 집에 와. 이야기하자. 시어머니 지수야, 어머니야. 무슨 일이니? 전화 좀 해라. 시어머니 민경이 시댁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니? 민경 옳게 연락 좀 해. 우리 시어머니가 화병 나실 것 같아. 민경 복실이는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걔는 잘 있겠지?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으니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호텔을 체크아웃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김지수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지수를 맞이했다. 따뜻하지만 단호한 인상이었다. 이혼 상담이라고 하셨죠?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신지. 지수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다. 무시당한 직업, 당연하게 요구되는 희생, 투명 인간 취급.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서적 학대와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어요. 합의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산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장하셔야 해요.
3년간 무급 가사 노동을 했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과 엮여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우가 나타났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어디 있었어? 호텔. 호텔. 너 미쳤어.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놓았다. 뭐야, 이게? 이혼 합의서.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읽어봐. 변호사랑 상담했어. 합의 이혼원에. 조건은 간단해.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필요 없어. 그냥 이혼만 해줘. 진우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처음으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 명절에 집을 비우고 제사도 안 지냈고 이제는 이혼이라고? 지수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들의 화목한 연극에 소품으로 쓰이는 건 여기까지야. 무슨 소리야? 나는 3년 동안 투명 인간이었어. 당신 가족의 편의를 위한 도구였지. 내 일은 일로 취급받지 못했고, 내 시간은 존중받지 못했어. 당신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하녀였어. 그게 무슨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대했잖아. 지수는 비웃었다. 가족? 가족을 골프 여행에서 빼? 가족한테 혼자 제사 지내라고 해? 가족의 직업을 무시하고 시간을 함부로 빼앗아?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게 문제야. 당신 가족이 나를 무시할 때 당신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지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번 일로 엄마도 반성하셨어. 누나도 미안하다고 했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이혼하고 뭐 할 건데? 번역 일로 얼마나 벌어? 집도 없는데 어디서 살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 후회할 거야. 후회는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했어. 진우는 서류를 집어 던졌다. 싫어. 나는 이혼 안 해. 지수는 차분하게 서류를 주었다. 그럼 재판 이혼으로 갈게. 변호사가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했어. 정서적 학대, 부당한 대우. 증거도 많아. 카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주변 증언.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녹음까지 했어. 당신들이 날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기록했어. 합의 이혼이 당신한테도 유리해. 법정 가면 더 복잡해질 거야. 진우는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수는 진우를 내려다봤다. 연민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한 시대가 끝나는 느낌이었다. 미안해, 진우야.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 결혼은 끝났어. 일주일 후 지수는 집을 나섰다. 큰 짐은 없었다. 자신의 옷가지와 노트북, 그리고 몇 권의 책만 챙겼다. 진우는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시부모님이 법정까지 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답게 조용히 마무리하길 원했다. 현관문을 나서며 지수는 잠시 뒤를 돌아봤다. 3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 안녕. 지수는 문을 닫았다. 밖은 봄날처럼 따뜻했다. 지수는 가방을 메고 걸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일단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 생각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출판사 편집자였다. 지수 작가님 지난번에 의뢰했던 프랑스 소설 번역 정말 훌륭했어요. 혹시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조건도 좋게 해드릴게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네, 좋아요. 자세한 이야기 나중에 들을게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화목은 가짜였다. 그 안에서 지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되었다. 지수는 걸음을 재촉했다. 앞으로 나아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듯 지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